네, 지금 금요일 밤 10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좀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입니다. 좀 의미도 있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예, 자신에게도 위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음주운전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뭐 면허 관련된 행정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형사법적인 문제도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더 강화됐죠.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즉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최저 기준보다 아래라면, 정말 조금 마셨다면, 또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지금 많이 깨서 피 속에 알코올이 적게 들어있다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엄밀히 보면 주취운전이 맞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의미인데 도로교통법 규정을 좀 봐야 돼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 즉 술에 취한 상태. 그리고 이게 곧 뭐 술을 반 잔 마셨다, 한 잔 마셨다 무조건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었냐, 또는 딱 기준이냐, 아니면 기준보다 조금 아래냐, 이 부분 왔다 갔다 하는 이 차이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매번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사건도 그런 사례입니다. 2017년의 일인데요. 3월 7일에 발생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경기도 부천 원미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셨는데 밤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50m 정도 운전을 직접 해서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38분까지,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셨고 11시 45분부터 11시 50분경 그 사이에 음주단속에 적발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적발과 음주 측정 사이에 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간격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이 5번의 재판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건데요. 도로변에 이제 차를 세웠죠. 경찰이 차 세우세요 라고 한 건데, 그 전에 일단 그 경찰이 음주 감응기 후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불었더니 음주 사실이 이제 그 감지됐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차를 도로변에 세워라, 그리고 내려라,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생수를 주죠. 생수로 입을 헹구고 그 다음에 호흡 측정 방법, 이게 혈액이 아니라 호흡이 원칙이니까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해서 이제 11시 55분경에 음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 수치가 0.059%, 당시 기준이 0.05%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기소가 됐고 이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측정할 때는 0.059%가 나왔으니까 처벌 기준을 넘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할 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측정할 때는 사실 운전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11시 45분까지,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50m를 운전했어요. 그래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게 11시 45분경부터 50분경까지 그 사이입니다. 또 음주 측정을 한 거는 11시 55분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해서 마지막으로 운전을 했고, 그 다음에 5분에서 10분 지난 다음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는 주장을 했고, 이게 먹혀 들어가면서 1심 무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운전하고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측정을 했다고 해서 다 무죄가 돼? 왜 그렇게 되지?
이 부분은 이 알코올 관련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이 술을 마신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바로 딱 올라가고 내려가 점점 술이 깨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 그 후 30분 동안은 상승기.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술을 다 마신 후에 30분 동안은 올라가요. 또 그 후에 이제 90분까지 그 후에 1시간은 이제 알 수 없다. 불명기입니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90분 후부터는 내려간다. 하강기라고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모든 판결이 그 내용을 따릅니다. 즉 최종 음주 시부터 30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다. 그 후에 그때부터 60분 동안은 모른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는 내려간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체질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의 어떤 그 상승기, 불명기, 하강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는 그 순간에 운전을 할 때의 음주 측정을 못하는 게 원칙이죠. 일단 적발하면 그 다음에 검사를 측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운전할 때보다 측정 시간은 더 뒤에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이 피고인이 주장한 건 이런 거죠.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상승기입니다. 11시 38분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게 그 후에 음주 측정을 한 거는 불과 17분 후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계속해서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중인데, 그런데 5분이나 1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할 때는 제가 0.059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이런 주장을 했고, 결국 측정은 0.059%가 나왔지만 그 전인 5분에서 10분 전인 운전할 당시에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이게 증명되진 않았다라고 봐서 1심 무죄 판결 나오고요.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차이, 그리고 또 그때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이 상승기라면, 즉 술 먹고 곧바로 운전하는 상황이었다면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 1분, 2분 차이도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거죠. 1심과 2심은. 그런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죠. 우선 이렇게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또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이게 증명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즉 운전할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이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어떤 간격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또 측정된 어떤 수치와 처벌 기준치 차이가 아주 미세하냐 또는 어느 정도 나느냐. 이 사건에서는 이제 0.05와 0.059%이기 때문에 차이가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운전과 측정 시간의 간격, 이것도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또 단속과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주치운전자 정황 진술서에 보면 언행 상태나 보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였지만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단속 경찰관이 법원에 나와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거든요. 당시 운전자가 혈색이 약간 붉은 편이었고 술을 마셔 취기가 좀 있어 보이는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단속 경찰관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거 호흡 측정한 후에 결과를 얘기해 줬더니 이거 이의 제기를 안 했다, 피고인이. 그리고 또 체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검사할 때 이게 입 안에, 입 속에 어떤 그 잔류 알코올이 있을 경우에는 과대 측정되거나 측정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수를 지급하고 입을 헹구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상적인 그런 그 호흡 측정기를 불어서 음주 측정했고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했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할 때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국과수 감정관의 법정 진술이었는데요.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피고인 측에서 물어봤겠죠. 이게 지금 상승기에 있는데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 5분의 간격, 즉 운전과 측정 사이에 5분이 간격이 있는데 그러면 이 5분 동안에도 0.009% 넘게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실제 운전할 때는 0.05%보다 더 아래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국과수 감정관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했느냐. 조금 전에 그렇게 말한 감정관의 이야기는 이게 감정, 업무 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 정도면 충분히 운전 당시에도 0.05%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 측정 시와 운전 시 모두 0.05% 이상이 됐다고 본 거죠. 이런 판단을 내렸고 결국 원심 판결, 즉 무죄 판결들은 법리도 오해했고 또 사실을 또 잘못 인정하는 위법이 있다. 그래서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하고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했고요.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이번 주죠. 이번 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 유죄 판결이 옳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주치운전 관련해서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뭐 피해가는 방법, 좀 회피하는 방법 등등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실제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들이 없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운전시와 측정지 사이에서의 어떤 시간 간격,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상승기에서의 발생한 이런 일들은 뭐 이게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그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럴 때 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 논문도 많이 있고요. 또 사실 법원의 판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볼 때 애매해서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뭐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기소 처분할 것인가 등등, 또 기소한 경우에 공소 유지해서 유죄 판결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부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상승기에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증명 안 되는 건 아니고 증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뭐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운전 당시에도 뭐 충분히 이제 기준치 이상의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